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 합시다. 지난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렉처 노트 2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렉처 노트 2는 뭐였냐면은 렉처 노트 1에서는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좀 해봤고 렉처 노트 2에서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무엇이냐? 시스템은 뭐라고 했었죠? 매핑 룰이라고 했어요. 매핑 룰인데 어떤 하나의 시그널 셋에서 다른 시그널 셋으로의 매핑이에요. 이런 것은 뭐 무수히 많이 있죠. 방법이.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기로 했냐면은 요 입력 시그널의 시그널 셋과 출력 시그널의 시그널 셋이 첫 번째 둘 다 continuous time 시그널일 때 그럴 때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입력 인풋 시그널들의 집합과 아웃풋 시그널들의 집합이 둘 다 discrete time 시그널일 때 이때 이 시스템을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기서 두 개를 더 배운다고 했는데 C2D 컨버터,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컨버터예요. 그 다음에 D2C 컨버터, Discrete Time to Continuous Time 컨버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회로 시간이라든가 디지털 시간에 배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하는 것을 좀 간략화해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우리가 회로 시간에 배울 전자회로 D2A, A2D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mathematical abstraction을 했다.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어떤 시스템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까지 했던 것 같고 이그젬플들을 몇 개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그젬플은 여러분이 물리 2 시간에 또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RLC 서킷이에요. RLC 서킷 중에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스가 있고 여기선 전류원으로 지금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 리지스터, 그 다음에 인덕터를 패럴렐로 연결을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웃풋은 뭘로 잡기로 했냐면은 이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강하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V of T가 아웃풋이고 I of T가 인풋인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은 무엇으로 나타냈죠?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났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을 쓰면 이 전류가 다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 전류, 커패시터, 리지스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전체 입력 시그널에 해당하는 토탈 전류 I of T와 같다라는 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물론 여기 적분 기호가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또 미분하면 오직 미분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사용한 이 분류법에 따르면 이 시스템 인풋은 I of t current에서 타임 펑션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볼티지에서 타임 펑션.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방금 분류한 것에 따르면 무슨 시스템이죠? 네, continuous time 시스템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뭐 마이카족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차를 다들 뭐 살 기회들이 있을 텐데 카센터에 가면은 뭐 그 미케닉들 기술자들이 뭐 차를 갖고 왔더니 아 쇼바가 나갔네요 이런 말을 해요. 쇼바라는 것은 쇼크 업소버를 줄여서 이제 말하는데 아마 일본식 용어 같아요. 쇼바인데 이 쇼바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각 자동차에 보면 바퀴가 승용차에 4개가 있으면은 어때요? 차가 달리다가 뭐 과속 방지턱, 예, 그것을 넘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타이어가 이렇게 축으로 그냥 고정돼 있다면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부딪히면서 차가 휙 하고 들리겠죠. 맞습니까? 뭐 날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퀴가 약간 이렇게 차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안에 이제 스프링을 많이 넣죠.
근데 문제는 스프링을 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바퀴만 살짝 올라가서 괜찮다가 스프링이 이제 이게 펴지면서 어때요? 차체가 결국은 들리게 되고 진동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스프링에 이렇게 일종의 댐퍼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이제 쇼크 압소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 압소버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쇼크가 가해지면 이렇게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크지는 않도록 또 서서히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겠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랑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참고로 이제 똑같은 현대 자동차라도 유럽형은 좀 쇼바를 좀 딱딱하게 만들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통통 튀는 걸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차들은 좀 뭐 차체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좀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휙 하고 지나가도 어때요? 느낌 별로 없죠. 참고로 이 과속 방지턱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과속 방지턱 스피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스피드 정신 나가요. 여보세요? 참 앉았어. 지금 뭐 대화를 나누고 있나 봐요. 예. 나 칭송 들었냐? 아 칭송. 예. 이거 딱 하고서는 지금까지 잠고. 예. 지금까지 누군가가 대화를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씨발. 소리를 꺼야 되겠어요, 그렇죠? 껐네요. 예. 스피드 범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스피드 험프가 미국식 영어고요. 참고로 이게 이렇게 횡단보도인 데서는 굉장히 길죠. 이런 것은 스피드 배드라고 해요. 예. 그래서 미국 가보면 이렇게 험프, 배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범프는 사실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미국에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단지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카드를 대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를 범프라고 해요. 스피드 범프. 근데 속력을 줄이게 하는 게 목적인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차가 다 안 올라가는 거는 스피드 험프라고 하고 다 올라가는 거는 스피드 배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알아놓으세요. 그냥 상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인풋이 뭐냐면 인풋이 여기에 가해지는 이 쇼크 압소버에 가해지는 포스를 타임 펑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F는 ma인데 이게 스프링은 질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요 안에 이제 있는 이만한 쇳덩어리 같은 이 녀석이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속력을 V of t를 출력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나 봐요. 얘가 출력, 얘가 입력. 자, 그랬을 때 V of t를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F는 ma인데 그 다음에 여기 가해지는 힘이 m에 가해지는 힘이 이 F뿐만 아니라 이 스프링에 의해서도 가해지죠. 스프링은 어때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속력을 적분하면은 거리가 되니까 이게 후크의 법칙에 의한 텀이고 요게 뭐예요? 요게 뭐죠? 지금 여기 보면 언뜻 나타나지 않은데 여기 이제 여기 프릭션이 있는 거죠. 프릭션은 사실 모델링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쓰는 모델링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이 속력에 비례하는 힘, 뭐 이런 마찰력 이런 게 좀 간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속력에 비례하면은 아마 이게 뭐 damped oscillation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것도 물리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물리 1과 물리 2를 보면 거의 동일한 모형의 그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역학할 때 나왔고 하나는 전자기 할 때 회로 할 때 나왔었죠. 자,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일종의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볼 수 있죠. Continuous Time System의 Input Output을 줄여서 I/O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Input Output Relation을 나타내는 Differential Equation이 되겠어요. 한번 미분하면 적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피지컬 시스템이지만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디스크립션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사실 수학의 위력이죠. 내가 어떤 수학을 하나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저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면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좀 있는데 기계공학에서도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커리큘럼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우는 게 거의 동일해요. 이그젬플들이 다 이제 이런 쇼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로봇팔이라든가. 이 과목에서는 최대한 일렉트리칼이냐 미케니칼이냐 이것은 안 다루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젬플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또한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그젬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메디칼 스쿨 버전이고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시노미 시스템 버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왼쪽을 보면 이게 사람 머리 단면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각 부위별로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뒤에 식도가 있고 앞에 이제 기도가 있나 봐요. 이 기도 쪽에 보면 이렇게 막이 하나 있죠. 여기 보이나요? 예, 요 막을 우리가 성대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서 고함을 너무 많이 지르면 성대 결절이 생길 수가 있죠. 들어봤죠? 그런 증세. 목이 막 쉬어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파이프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근육처럼 이렇게 얘들을 컨트롤하는 근육 같은 게 있고 잠깐만요. 늦게 누군가 들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입술처럼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다물었다가 입을 다물었다가 벌렸다가 하면서 요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폐에 보면 이렇게 가슴에 근육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쉴 때 이 근육들이 공기를 빨아들였다 내쉬었다 해요. 그래서 빨아들이려고 여러분이 하고 인헤일을 하면 그때 얘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숨을 참잖아요. 그럼 얘가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고 내쉬면 또 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발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힘을 적당히 줘요. 그 다음에 공기를 내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 하면서 이게 어떤 주파수로 열렸다 닫혔다를 굉장히 빠르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파이프가 굵은 사람이 이 닫혔다 열렸다를 빨리 할 수 있겠어요? 파이프가 큰 사람이 닫혔다 열렸다를 빨리 할 수 있겠어요? 자, 파이프가 작은 사람이다. 빨리 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막 흔들어봐요. 작은 사람이다. 별로 없어요. 큰 사람이다. 네. 작은 사람이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매스,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빨리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물질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 해도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노래할 때 훨씬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이게 기도가 가늘어요. 남자들보다 얇아요.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들 중에서도 이제 변성기가 안 온 사람들 그러니까 파이프가 가늘어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음파가 음파는 종파인가요? 횡파인가요? 종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시키잖아요, 공기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가 쭉 나가면서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이 이 성대에 의해서 공기가 그러니까 압축되는 공기가 나갔다 안 나갔다는 이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컬 코드라고 해요. 코드, 성대, 보컬 코드. 글로티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라틴어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비강이죠. 네이발 캐버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알아놔야지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미국에 갔을 때 뭐 좀 아파요. 그러면 뭐 말이라도 좀 할 수 있죠. 이런 복잡한 이런 단어들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스토먹은 알죠. 렁도 알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공기가 이렇게 진동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얘기하면 그때 이 네이잘 캐버티 비강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 하면 어때요? 이렇게 혀 있는 데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와 어를 차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어디를 바꿔야지 차이가 나죠? 여기를 바꾸나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 할 때랑 아 할 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아와 이런 것들은 다 여기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다.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공기가 통과하고 나와서 이제 여기 패스가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동시에 생기진 않겠지만
이 부분 전체를 보컬 트랙트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하세요. 보컬 코드, 보컬 트랙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음성 신호 처리할 때 처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발성을 하느냐 할 때 꼭 나와요. 다시 보컬 코드, 보컬 트랙트.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좀 단순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공개 흐름이에요. 그렇죠? 공개 흐름 들어가느냐 나가느냐고. 그 다음에 요 U가 요 보컬 코드를 통과한 진동이에요. 어떤 신호겠어요? 만약 이것을 압력이 높은 것을 위로 해서 이게 T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기 신호 비슷한 걸 내겠죠. 여러분이 힘을 좀 줘서 하면 주기가 짧아지고 하면 이제 넓어지겠죠. 네, 그런 것을 짧은 시간 동안은 주기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보컬 트랙트 전체를 이용해서 입술, 이빨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나면 어때요? 바꾸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셀룰라폰, 핸드폰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여기 웹캠 설치해 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는 이 마이크로폰이 어때요? 이 아쿠스틱 시그널의 공개 흐름을 이렇게 전류로 바꾸죠. 맞아요? 전류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특히 핸드폰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요. 이 과정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가 이렇게 음파가 들어오잖아요. 사람 목소리. 그럼 둘로 분해를 해요. 어떠냐면 요 진동하는 소리와 그 다음에 이 보컬 트랙트에 의해서 바뀌는 요 필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각각 압축해서 보내는데 그 그림이 여기 잠깐 있어요. 이거 가져오느라고. 네. 그럼 어떠냐면 아까 말했지만 보컬 코드는 이런 신호를 만들어요. 이게 타임축이면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주기함수죠. 그 다음에 어떤 필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컬 트랙트 역할을 하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꺼버렸네. 네, 다음에 제가 보여줄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또 발성할 때 이렇게 되고 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신호가 이제 우리 음성 압축하는 기기에 들어오면 요 녀석과 요 신호로 두 개로 쪼개요. 이걸 리니어 프리딕티브 코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나중에 음성 신호 처리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보코더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보코더가 하는 게 저렇게 어떤 리니어 프리딕티브 코딩 기법을 써서 특히 이제 코드 익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션을 하는데 뭐 회사들이 그래서 퀄컴이라는 회사 들어봤죠? 퀄컴 칩에는 Qself라는 퀄컴 코드 익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티브 인코더, 보코더, 그 다음에 디코더가 들어있어요. 참고로 이것은 MP3랑은 달라요. 알겠어요? 핸드폰에 있는 건 사람의 발성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시그널과 필터로 만든 다음에 각각 압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압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말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도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이렇게 모델링해서 음성 압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제 목소리를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리니어 프리딕티브 코딩 기법을 써서 이 PS of T와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전체 필터로 두 개를 분리를 한 다음에 UG of T죠. 요 진동수만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깝게 좀 만든 다음에 다시 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목소리 비슷하게 들려요. 실제로 제가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이제 외탁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남성 버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이게 얼굴, 뼈 이런 비강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비슷하면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남자 형제 2명이 있는데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요즘은 핸드폰 다 각자 갖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집으로 전화를 했죠. 그러면 받아가지고 뭐 우석이니? 이랬더니 나 우석이 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예. 그 얘기를 제 친구 우석이한테 했더니 내가 그런 재수없는 목소리를 가졌단 말인가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왜 그렇게 했어요?
비슷하니까 그래요. 비강이. 예, 그 진동수만 비슷하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피치 요 간격이죠. 간격만 조절하면 남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내가 이번 학기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매틀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 리니어 프레딕티브 코딩 다 있어요. 매틀랩에 실제로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를 쫙 움직이면 남자 목소리였는데 여자 목소리로 쭉 바뀌었다가 다시 내리면 주파수 낮아지면서 남자 목소리로 들린다든가 뭐 이런 거 만들어도 되겠죠. 예. 어떤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티카 그랬는데 요즘은 로보티카라고 안 하고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요즘은 특히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많이 달죠. 그 얘기는 카메라 2대를 이제 차 앞 양쪽에 설치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레이더도 보통 같이 달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들어온 시그널들을 이제 퓨전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그젠플이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요 각도 세타를 알아내서 이제 정확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앙선 같은 거를 찾아내서 카메라가 포인팅하는 것과의 에러를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핸들을 조향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요게 또 다른 시스템이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신호가 어떻게 흐르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시그널이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로지컬하게 뭐냐면 이 시스템의 출력과 동일한 것을 이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의 입력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왼쪽에 있다고 입력이 아니에요. 이 화살표가 뜻하는 게 입력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출력을 다시 여기에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입력이 몇 개 있어요. 입력이 2개 있는 시스템이에요. 가능하죠. 입력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플로우 따라서 쭉 가다가 아웃풋 같은데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피드백 시스템, 이렇게 피드백 루프, 이 루프를 이렇게 부르고 제어 공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눈 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 이렇게 맞추는 거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이런 것도 어때요?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동 제어에서 이걸 계속 다룬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멀 시스템,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기계공학 개론을 들으면서 아, 기계공학과를 안 가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역학 들을 땐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열 역학을 하니까 도저히 미치겠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기계공학 개론을 듣는데 무슨 포화 습증 기압 뭐 나오면서 막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 수증기가 어떻게 뭐 어떤 특징을 갖는가 막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열 전도, 그러니까 뭐 열역학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쿨런트, 냉각제, 냉각수 이런 거 다 쿨런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어떤 뭐 쇳덩어리고 온도가 Y0로 돼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컨스턴트 템퍼러처 소스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막대기를 꽂았어요, 빔을. 그 다음에 여기에 쿨런트를 넣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X는 이제 요 쿨런트의 템퍼러처, 그 다음에 여기 핀에서의 템퍼러처는 Y.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실제로 시간이 아닌데 여기서는 T라고 돼 있지만 이게 위치인 것 같아요. 예. 위치에 따라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요 Y에서 요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할 것이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비록 T라고 했지만 이게 파라메타이고 이건 디스턴스 파라메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모든 파라메타가 시간은 아니다. 이 과목에서는 제가 이 파라메타가 시간인 경우를 많이 들고 거의 대부분 든다고 했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컨티뉴어스 파라메타 시스템과 디스크리트 파라메타 시스템을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에게는 이게 파라메타가 타임 파라메타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냥 컨티뉴어스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screte time 시스템인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어요. 스파이 위성이. 그러면 이제 이런 매트리스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각각 칼럼 바이 칼럼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로 바이 로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잘라서 요 하나를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입력 시그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흐릿한데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철로가 있으면 요걸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맑은 날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철로는 시커멓게 보이겠죠. 두 개의 패럴렐 라인이.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하지 않고 찾아내고 싶을 때 쓰는 게 소위 말하는 에지 디텍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지 디텍터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 로를 뽑아서 이거를 어떤 x of n의 일부라고 합시다. x of n을 어떻게 하냐면 저 벡터를 일부 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제로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이가 이게 1024 랭스면 n이 1에서 1024까지는 저 벡터를 넣고 나머지는 다 0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입력으로 가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입력은 x고 출력이 y인데 에지 디텍터에서 사용되는 이제 어떤 펑션인 거죠. 매핑 룰.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여기서는 실제로 이게 타임이 아니죠.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x축 거리 뭐 또는 x축 픽셀이에요. n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파라메타인 어떤 시스템인데 이걸 잘 묶으면 어때요? 요게 현 지점이 xn이라고 하면 다음 지점이죠. 다음 지점과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전 지점과의 차이잖아요. 이것을 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면 느낌이 뭐랑 비슷하죠? 미분 뭐 하는 것과 좀 비슷한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컨드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A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n이 0보다 작으면 제로고 보다 네 n이 네 1 이상이면 이렇게 할까요? 0보다 작으면 0 이상이면 네 n이라고 하면 어때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이렇게 000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죠. 언뜻 보면 여기 에지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보면 처음에 여기서만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제로가 나올 거예요. 아, 지금 잘못 말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u of n은 뭐냐면 아규먼트가 음수면 0이고요. 양수면 1이에요. 네. 그래서 이 b가 이렇게 생긴 입력이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무드하게 쭉 변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yn은 0 for all n 이런 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묶어가지고 로 바이 로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면 어때요? 이게 제로가 뜻하는 게 깜깜한 것, 그 다음에 1이 뜻하는 게 밝은 거라고 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우면서 이렇게 거꾸로인데 뭐 이게 하얀색이라고 합시다. 까만 거예요. 이렇게 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이 눈으로 탁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죠. 이런 에지 디텍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아도비 그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툴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에지 디텍션 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를 넣고 꾹 누르면 어때요? 똑같은 크기의 다른 이미지가 생기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돼 있고 줄이 쭉 이렇게 에지들이 잘 나타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Continuous Time 시스템으로 모델링 되는 것 말고도 Discrete Time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에지 디텍터 같은 이그젬플을 지금 방금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그젬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느냐? 시스템은 참 다양하구나. 밑도 끝도 없구나. 그렇잖아요? 미분 방정식만 해도 얼마나 다양해요. 그럼 다 배우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느낌은 뭐냐면 이 differential equation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difference equation 이제 여러분이 차분 방정식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difference가 차이잖아요. 그래서 차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구나.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러면 모든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미분 방정식으로 묘사가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 true false 내는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험 문제. 1번은 true false 한 20개씩 나와요. 어떤 때. 근데 이걸 꼭 물어봐요.
모든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input output 관계는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rue, false.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false라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모든 discrete time 시스템의 input output 관계는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true, false? 그러면 fals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지금 소크라티브 열어가지고 자 답해보세요. 그러면 꼭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한 미분 방정식이나 차분 방정식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미분 방정식 배울 때 중요하게 알았겠지만 이니셜 컨디션이라든가 바운더리 컨디션 이런 것을 다르게 주면 다른 해가 나오죠.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뭔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도 맞습니까? 그래서 시그널처럼 우리가 그룹핑을 할 거예요. 클래스 오브 시스템즈를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냥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이렇게만 했잖아요. 지금은 그것 말고도 그 안에서 또 나눌 거예요. 분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죠? 분류를 하면 더 작은 집합이 되는데 어떤 때 그 유용해요? 그 작은 집합이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가질 때. 알겠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집합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이제 한 학문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여기 다음에 나오는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을 주로 배울 거예요. 다시 말을 해요. 이 과목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내요.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영어로 쓰시오. 그랬는데 벤 아저씨겠지 이렇게 썼다 하면 이제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문제를 틀리면 총점 곱하기 0입니다. 이렇게 망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모든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집합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과목에서는 이 linear 시스템인 거예요.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의 집합 그리고 continuous time time invariant 시스템의 집합이 교차하는 요 사이에 있는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 이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다시 말해요. 이 과목에서는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을 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가능하겠죠. 혹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은 만약 continuous time이면 모두 input output 관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자, 답은 뭘 것 같아요? 답은 false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미분 방정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LTI 시스템,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의 input output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서 그 입력 x의 도함수에서 그 오더를 막 충분히 올려요. 그 다음에 출력에서도 도함수의 오더를 충분히 높이면 대부분의 Continuous Time System Input Output 관계를 잘 근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어떤 Continuous Function이 있잖아요. Finite Interval에서 Continuous Function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연속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폴리노미알로 어때요? 높은 오더까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잘하면 피팅이 되잖아요. 맞아요? 폴리노미알 피팅이라고 하잖아요. 폴리노미알 커브 피팅. 비슷한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이 finite interval 내에서 continuous function을 폴리노미알 커브 피팅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차수를 많이 높이면 linear time continuous time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 with 오더가 굉장히 많은 높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잘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기억을 해 놓으세요. 하지만 exact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코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코젤러티를 별로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이 제어공학을 하면 코젤러티를 매우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코젤러티, 코잘, 코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cause와 반대말이 뭐죠? effect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 하면은 원인, 결과 이렇게 영어 시간에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causal 시스템은 뭐냐면 인과율이 지배하는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어공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움직여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모터가 돌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물론 줄이 끊어지면 움직이겠지만 그런 거 빼고. 예. 그래서 인과율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causal 시스템 또는 causality가 만족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어공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과목에서는 요거는 조금 다르고 안 다루진 않아요. 그래도 주로 요거 두 개를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지금 이 과목에서는 인풋이 continuous time system, 즉 시퀀스로 모델링 되는 것 또는 웨이브폼으로 모델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ystem이면 인풋 아웃풋이 다시 continuous time system이면 인풋 아웃풋이 타임 펑션, 웨이브폼으로 모델링 되는 것.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ystem이면 인풋 아웃풋이 시퀀스, discrete time 시그널로 모델링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중에서도 어때요? 리니어 선형성이죠. 선형성이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겠구나. 타임 인베리언스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밑에서. 그런데 이 리니어리티 하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 두 번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시그널 젠 시스템스 어떻게 보면 프리 버전을 배웠다고 했어요. 어디서? 선형대수학, 응용 선형대수학 시간에. 그때는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왔죠?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거였죠. 그런데 특히 어때요? 그 벡터 인 벡터 아웃인데 그 선형성을 만족하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만족한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어떤 매트리스 A가 존재해서 아웃풋 Y 벡터는 그 매트리스 곱하기 인풋 X 벡터 이렇게 항상 나타낼 수 있죠. 참고로 이거 증명하라는 게 제가 2004년인가 5년에 처음 시노미 시스템 수업할 때 중간고사 냈더니 한 명 맞췄어요.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학생들이 나가면서 이 과목은 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이러길래 그런가 했는데 그 맞춘 학생이 수학과로 전과해 버렸어요.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과목 그 증명하는 것은 제가 매우 좋아하니까 그 선형대 수학 시간에 나왔던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응용 선형 대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면 재수강을 하세요. 예, 그리고 아직 수강을 안 했고 그러면 반드시 수강을 하세요. 왜냐하면 선형 대수학은 이 과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과목들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에서 요 교집합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집합인데 얘들은 정말 놀라운 프로퍼티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했는데 분석, 어널리시스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만약 이것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그러면 분석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신테시스 또는 디자인, 예를 들면 선형 타임 불변 시스템으로 이런 인풋 아웃풋 관계를 갖는 시스템을 디자인하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이 전체 집합에서 놓고 적당히 내가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 잘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관심사를 요 안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시스템은 못 만들더라도 굉장히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고 분석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리고 좀 확장하면 리니어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리니어 선형성, 그럼 선형대 수학이죠. 그런 수학적인 툴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선형대 수학 시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웠고 이런 거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거죠. 아이겐 벡터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시노미 시스템, 제어공학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두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애널리시스와 신테시스를 매우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널리시스, 신테시스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예요. 타임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입력이. 그런데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 차원이 아니라 주파수 차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타임 펑션을 frequency 펑션으로 바꿔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디자인하기가 쉽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Z 트랜스폼도 다루게 될 거예요. 참고로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동 제어에서 줄기차게 나오고 Z 트랜스폼은 디지털 신호 처리,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 다음에 디지털 컨트롤에서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대 제어, 현대 신호 처리는 전부 이 Z 트랜스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디지털 회로를 전공하더라도 Z 트랜스폼은 계속해서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젤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Continuous Time System 또는 Discrete Time System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time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인과를 따질 수 있죠. 맞아요? 네. 시간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코잘이라는 것은, 인과율이 지배한다는 것은 시간 개념 없이 인과를 따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이 뉴턴이한 타임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란 것은 일정한 속도로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어때요? 오더가 있죠. 과거가 있고, 그것보다 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상대론적인 이런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렐러티비티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스템이 코잘하다, 이런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수학적으로 먼저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코잘하다, 인과율이 지배한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니까 인풋과 아웃풋으로 뭔가 이 코젤러티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네, 요게 이제 대충 나와 있는 요 개념이 요거예요. 뭐냐면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은 시간의 함수일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떤 t0 이후의 아웃풋 y of t를 관찰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t0 이후의 아웃풋이 t0 이전의 인풋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t0에서의 아웃풋이 t0보다 더 플러스로 미래의, 요게 더하면 시간이 커지니까 미래의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되겠죠. 그게 코잘 시스템이라고 보면 맞겠어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의 코스피, 대한민국의 주가가 이틀 후의 미국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대충은 뭐냐면 아웃풋의 어떤 순간에서의 값이 인풋의 그 순간보다 미래에 영향을 안 받으면 코잘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주가가 내일의 주가에 영향을 안 받아야지 코잘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충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엄밀한 수학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고받고 하다가 저리 치고받고 하다가 낸 게 뭐냐면 이런 좀 이상한 정의예요. 네,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데피니션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x1, x2는 서로 다른 인풋으로 가능한 시그널인데 어떤 t0라는 지점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t0부터는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입력이에요. 서로 다른 두 입력 시그널. 참고로 어떤 시그널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똑같아야지 같다고 하겠죠. 한순간이라도 다르면 다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시그널을 넣었을 때, x1이라는 시그널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y1이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x와 y가 인풋 아웃풋으로 명확하다고 할 때 x1 of t 오른쪽 화살표, y1 of t, 이게 뭘 뜻하냐면 x1을 넣었을 때 출력이 y1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x2를 넣었을 때 출력이 y2예요. 자, 요 경우에 그러면 요 x1, x2를 넣을 때 각각 y1, y2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t1까지 똑같아요. x1, x2가. 그럴 때 시스템이 코잘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시스템의 아웃풋 y1, y2도 t0까지 똑같아야 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좀 헷갈리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수학적인 정의예요. 코잘 시스템의 continuous time 버전을 먼저 할게요. discrete time 버전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오는데 x1과 x2는 t0까지는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코잘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y1과 y2가 t0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내가 어떤 t0와 어떤 x1, x2를 정하더라도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x1, x2가 x2의 어떤 특별한 t0까지가 아니라 어떤 t1, t2, x2, x1, x2와 어떤 t0라도 이런 프로퍼티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자, 여기서 나왔던 코젤러티와 여기서 나왔던 코젤러티가 같은 말인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위에서 나왔던 이 말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이 그러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의가 훨씬 더 엄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타이포가 있어서 아마 여기 제가 바꿔놓은 것 같으니까 잘 고치세요. 네. 네, 여기도 있네요, 뒤에. 그러니까 따라서 애프터 t0는 과거의 영향을 네, 아웃풋이 과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그럼 이그젬플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그 소크라티브를 사용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 4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소크라티브 깔아서 어떻게 했죠? 요걸 넣어야죠. EEC233F20. 자, 그래서 어디 한번 봅시다. Stop current activity and stop 21. Yes. 네. 그래서 true, false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자, 1번 input output relation이에요. x를 입력, y를 출력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 설마 이걸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x of t-1의 스퀘어를 어때? 우리가 요 parenthesis 앞에다가 보통 많이 써요. 이 파워를. 맞아요? 자, 이 시스템은 자, 코자리면 코자리다. true, 넌 코자리다. false. 이렇게 합시다. 자, 답 다 올렸나요? 자, 이것은 답이 어떻게 되나요? finish 하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요? 네. show answers 그랬더니 막 선들이 네. 자, 그래서 finish 하고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쵸? 네. input 이게 오늘 한 거죠. 가서 이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true다 88%, false다 13%인데 true가 답이에요. true가 답이에요. 요거를요, 여러분이 이제 뭐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런 거예요. x of t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delay by 1초, 이게 초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x of t-1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t를 예를 들어 0초에서 보면 여기서는 x0이 보이고 여기서는 x-1이 보이는 거죠. 그게 1초 딜레이 주는 시스템이에요. 딜레이 주는 시스템은 코잘한 거죠. 그렇죠? 내가 받은 다음에 1초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이거를 제곱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뭐 여기에 이상한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타임머신이. 맞아요?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past? past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코잘이 맞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타임 어드밴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넌 코잘이 되겠어요. 자, 3번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3번. 자, 3번에 대해서 자, 코잘이라고 생각하면 true, 넌 코잘이라고 생각하면 false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하세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예. anonymous 아니에요. 전부 anonymous. 예. 한 학생 뭐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끊을게요. 그냥. 자, 끊고. 자꾸 물어보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빠르네. 자, 그래서 true 44%, false 56%. 뭘까요? 이건 false예요. 왜냐하면 이게 뭘 뜻하죠? time reverse잖아요. 그렇죠? 제로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time reverse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고잘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타임 제로를 기준으로 내가 과거에 있으면 미래 걸 봐야 되고 제로를 기준으로 미래에 있으면 과거를 봐야 되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제로를 기준으로 과거에 있을 때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넌 고잘하겠어요. 자, 이제 4번인데 자, 4번은 이제 설명을 제가 해줄게요. 자, 보세요. x of n이라는 게 있는데 delay by discrete time에서의 원 유니트를 했어요. 그러면 x of n-1이 되죠. 아까 이건 여기서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맞아요? 네, 딜레이를 주면 어떤 n equal 0이라는 순간에 여기는 x0가 보이고 이건 x-1이 보이니까 맞죠? -1이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제곱한 거예요. 여기 세제곱 시스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것을 쭉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스템은 어때요? 딜레이를 주는 것은 넌 코잘 이런 거 아니고 코잘 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어때요? 뭐 타임머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잘 시스템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제가 이 visualize 그다음에 simplify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시각화를 좀 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훨씬 클리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저는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매우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덜 실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코잘, 넌코잘은 좀 알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넌리니어, 리니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대부분의 시스템이 넌리니어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나 항공공학, 조선공학에서 뭐 유체라는 거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넌리니어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기술적인 발달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선형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우리가 시스템 티어리에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어널리시스와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신티시스. 이거 어널리시스도 어렵고 분석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신티시스, 디자인도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넌리니어해요. 사실 대부분의 어떤 뭘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발달했느냐? 우리의 관심사를 리니어 시스템 또는 approximately 리니어인 것으로 한정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강력한 수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학의 히스토리를 보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는 속도가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을 때 4학년 때쯤에 그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그때 삼성전자 그 플래시램을 연구하시는 엔지니어 선배 한 명이 오셔가지고 한 이만한 담배값만한 걸 꺼내면서 이게 플래시램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원이 필요 없다. 저장한 다음에 그냥 둬도 안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하드디스크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 안에는 모터가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내동댕이 쳐요. 책상 위에. 이래도 안 깨진다. 그 당시에는 하드디스크는 그 쇼크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1메가바이트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와, 저 안에 1메가바이트가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만하면 SSD 얼마쯤 하죠? 한 1테라쯤 하나요? 5테라? 뭐 4테라? 뭐 너무너무 발전했죠. 물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와 재료공학, 물리화학 뭐 이런 쪽에 재료 하시는 분들, 신소재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이룩한 대단한 성과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아직.
예, 물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뭐 드론처럼 이렇게 프로펠러 달아서. 예, 저 같으면 절대 타지 않아요. 예, 엔진 하나 고장 나면 바로 사망이에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시스템만 배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배우는 것도 벅차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처럼 통신하는 사람들이 리니어 시스템을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통신에서는 어때요? 우리 메시지가 있다면,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자기 파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죠.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 그럼 여러분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슈퍼포지션, 중첩. 중첩의 원리가 바로 리니에러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저절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리니어 시스템을 다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통신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뭐 전자공학이 뭐 통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공학과가 처음 생긴 게 그 미 군정청이 그 경성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문학교와 공대를 합쳐가지고, 그때 국대안이라고 해서 국립대학교를 만들면서, 서울대학교였죠 그때. 그러면서 그 안에 공대 학과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전기공학과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가 아니라 통신공학과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전자공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자공학과는 전자회로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전자회로는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트랜지스터가 없었는데 진공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래 통신공학과였어요. 예.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전기통신공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전기공학과랑 전기통신공학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기공학과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떼고 통신공학과였어요. 근데 그 통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전류도 어때요? 전류가 흐르는 것도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전자들끼리 부딪힌다고 가정하지 않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전압 이런 거는 다 어때요? 쿨롱 포스, 쿨롱 로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쿨롱 포스는 어때요? 그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맞아요? 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니어 시스템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전자공학에서는. 그러면 리니어 안 한 걸 할 때는 안 다룰 거냐? 아니에요. 다뤄요. 다루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죠. 일단은 뭐냐면 리니어와 매우 유사한 것들은 다 다뤄요. 그러니까 어파인에 해당하는 것. 지난번에 왜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y는 ax 이러면 리니어인데 인풋 아웃풋이. b가 넌제로면 이게 리니어가 엄밀한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파인 펑션이라고 해서 리니어 펑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오케이. 그 다음에 리니어가 아닌데 아주 짧은 순간에 보면, 여러분이 그 미분이 뭐예요? 미분이. 미시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으로 보면, 만약 시간 함수라면 짧은 시간으로 보면 1개 미분에서 어프락시메이션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리니어 펑션, 사실은 어파인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전투기가 막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도 내가 엄청나게 빠른 디지털 시스템 가지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라이즈를 해서 선형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빨라지면 넌리니어 시스템도 선형 시스템처럼 다룰 수 있어요. 순간순간. 너무 좋아요. 물론 모든 게 되진 않아요. 비싸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넌리니어를 다루는 방법 중에 뭐 볼테라 시리즈 이런 게 있고, 나중에 보면 뭐 버스강스 프린서플 디어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차차 배우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대학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에서는 리니어 시스템, 그 다음에 리니어라이즈 된 시스템으로 주로 배우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합시다. Continuous Time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Discrete Time에서도 자연적으로 정의가 되겠어요. 자, 어떤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 이제 if와 if and only if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어떻게 다루죠? 보통 A, if A then B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던 논리 기호로 하면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A implies B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데피니션을 보니까 어떤 용어를 정해놓고 if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if and only if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수학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데피니션에서의 if는 if and only if랑 같은 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데피니션에서 if and only if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수구나 이렇게, 오랜만에 한자 썼어요. 네, 하수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definition을 쓸 때는 if라고 하기만 하면 돼요. 뭘 정의할 때. 그래서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슈퍼포지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어떤 때는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뭐냐면 x1이 입력일 때 y1이 나온다. 아까 설명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요 화살표 right arrow. 그다음에 x2가 입력됐을 때 y2가 나온다면 알겠어요? 어떻다고요? ax1 더하기 bx2가 입력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ay1 더하기 by2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x1과 모든 x2에 대해서. 알겠어요? x1 넣으면 y1은 자동으로 결정될 테니까 x2 넣으면 y2가 되고. 자, 이게 리니어리티예요. 자, 그러면 요 렘마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렘마에 해당하여 작은 정리.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렘마는 어때요? 렘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컨시퀀스죠. 데피니션은. 이때는 if, then 이거 매우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기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로 인풋이면 그렇죠. if 제로 인풋, then 제로 아웃풋. 그래서 zero in, zero out이라고 이렇게도 써요, 사람들이. 알겠어요? zero in, zero out.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L이면 zero in, zero out. 리니어이면. 참고로 이것은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 아니라도 돼요. 모든 리니어 시스템에서 적용돼요. 모든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 벡터로 y는 ax. 자, 이거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했죠. 벡터 인, 벡터 아웃. 제로 벡터 넣으면 뭐 나오죠? 제로 벡터 아웃풋이 나오죠. 자,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리니어리티를 쓰는 거죠. 리니어리티. 만약에 x를 넣어서 y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로를 곱하면 여기 제로 곱한 게 나와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로 인풋이면 제로 아웃풋이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또는 A이면 B이다와 동치 명제, 이퀴벌런트 한 스테이트먼트가 뭐죠? 그걸 컨트라파지티브라고 하죠. 맞아요? 대우 명제라고 하죠. 명제가 있으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명제를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명제. 그다음에 대우 명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카운트라가 됐네. 콘트라파지티브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용어를 기억을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영어로 뭔가 발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돼서 여러분이 국제 세미나 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로 일단 다 수식으로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연습 안 하고 딱 가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대우 명제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미치는 거죠. 콘트라파지티브가 뭐죠? 제로 아웃풋이 아니면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하죠. 엄밀히 잠깐만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네. 여기다 제가 써놨잖아요. if linear, then zero in, zero out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요게 L이면 zero in, zero out이잖아요. 그러니까 콘트라 파지티브는 뭐예요? zero in, zero out이 아니면 리니어 아니다죠. 맞아요? 네. zero in, zero out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5x 더하기 1. 자, 제로 인, 넌 제로 아웃이죠. 맞아요? 제로 넣어도 1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제로 인, 제로 아웃 아니므로 선형 아니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affine 매핑은 리니어 매핑은 아니에요. 본래. 알겠어요? 얘를 affine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affine.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affine 매핑은 리니어 매핑이 아니에요. 하지만 리니어 매핑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테크닉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니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리니어와 어파인은 다르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로퍼티가 있는데, 자, 정의는 뭐였어요? 아까 데피니션에서는 두 개 가지고 했죠. x1 of t가 y1 of t가 되고 x2 of t가 y2 of t를 낼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의
weighted combination 또는 linear combination ax1 of t 더하기 bx2 x2 of t가 뭘 낸다고요? ay1 of t 더하기 by2 of t를 낸다. 그래서 definition은 뭐예요? 두 개 가지고 했잖아요. 맞아요? 두 개의 페어를 가지고 했어요. 두 개의 입력 출력,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 출력 또 하나의 입력 출력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세 개일 때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x1이 y1을 내고 x2가 y2를 내고 x3가 y3를 내면 이거 세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입력을 주면 요 세 개의 같은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출력이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예를 들면 1, 2 해서 어떤 캐피탈 K까지 캐피탈 K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인데 리니어한 시스템이 있다면 x1 of n이 y1 of n을 내고 x2 of n이 y2 of n을 내고 닷닷닷 x 서브 캐피탈 K of n이 y 서브 캐피탈 K of n을 내면 어떻다고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뭐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같은 웨이트로. 중요한 것은 웨이트가 같아요. 그렇죠? 된다는 거는 알겠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트리비얼한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제가 오른쪽에 써놨는데 이게 finite sum과 infinite sum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참고로 infinite sum 예를 들면 파지티브 넘버들이 있어요. K는 자연수고, 그러니까 시퀀스가 있어요. 파지티브 넘버를 다 더하면 무한대인가요, 반드시? 아니란 거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모든 등비급수, 뭐 2분의 1의 K승, 뭐 이런 거 하면 다 수렴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인피니트 썸도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finite number의 합은 순서를 어떻게 바꿔도 이걸 순서 바꿔서 더하는 것을 rearrangement라고 해요. 순서를 어떻게 바꿔도 답은 같다. true, false. 자, finite number예요. 그러니까 finite 유한한 개수. 그러니까 100개의 어떤 숫자가 있어요. 당연히 이 숫자들은 finite한 숫자예요. 무한대 없어요. 자, 이거 섞어요. 순서를. 섞어서 더해도 값은 같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렇죠? 예.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피니트 개가 있잖아요. 인피니트 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수열이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수열의 합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리즈를 뭐 우리말로 한자어로 뭐라고 바꿨더라? 급수. 그렇지. 아, 어려워. 그렇죠? 급수를 할 때 뭐냐면 수열이 AK로 주어지면 파셜 썸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죠. 그렇죠? 네, 파셜 썸을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수열이 있으면 이걸 다 더할 때는 순서대로 더해요.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더하고 또 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요런 썸을 제가 물어봐요. 아, 이거 합이 얼마니 수열 xn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요렇게 생각해요. 이게 데피니션이라고. 맞습니까? 그 파셜 썸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 수열이 요렇게 했더니 수렴했어요. 그런데 리어레인지를 해요. 리어레인지를 하면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고등학교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기초 해석학 수업을 들으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같은 부호라면 이 모든 것이 같은 부호거나 0이거나 하면은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요. 만약 수렴했다면. 그런데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플러스도 무한계 있고 마이너스도 무한계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더했을 때는 수렴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더하면 수렴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한계의 합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예. 부호가 다 같거나 0이거나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막 섞여 있느냐. 섞여 있으면 매우 골치 아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는 저한테 지금은 묻지 말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인데 딱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할 텐데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theorem 뭐 이런 거예요. 수학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이트먼트가 linear system is causal if and only if it satisfies the conditions of initial rest. 한 다음에 또 initial rest를 또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definition으로 initial rest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렇죠? initial rest cond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 코잘하다, if and only if.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어떻게 썼죠? 여기 코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코잘과 리니어. 코잘이면서 리니어한 요 인터섹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립해야지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집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인터섹션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 놀랄 만한 띠어렘을 요 인터섹션에서 배우게 돼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좀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빼먹은 것도 있거든요. 예, 제가 빼먹은 것 중에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건 그냥 둘 거고,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지 않은 건 제가 옮겨가지고 다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옆에 휙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없어졌네, 노트에. 제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원노트를. 예, 그런 거는 뒤로 미뤄져 있을 테니까 뒤에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그 추석 댓글 맞나요? 출석요? 잠시만요.